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일본문학 문화전공 석사과정 김지우입니다. 오늘은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 핵심 논지를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일본 문학 문화연구,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 분석에 어떻게 접속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출발점은 계몽이 해방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왜 새로운 억압을 낳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물음을 일본의 근대화 서사, 전후 문화, 그리고 오늘날의 대중매체 텍스트 읽기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계몽의 변증법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대표 저작으로 파시즘의 경험과 20세기 대중문화의 상업화를 배경으로 한 이성의 자기 파괴라는 역설을 제기합니다. 계몽은 미신과 권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 했으나 근대에 들어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되어 효율성과 통제의 논리를 절대화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과 타자만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를 대상화하고 지배하는 체제 속으로 편입됩니다. 결국 계몽은 이성의 진보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새로운 종류의 전근대로의 편입, 다시 말해 새로운 종류의 야만에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계몽의 변증법이 주장하는 이러한 관점은 일본의 근대화 전후 담론, 즉 전통, 근대 합리성, 신화의 긴장을 읽는 데에도 유효한 배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계몽의 변증법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것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철학서는 기본적으로 논리의 구조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계몽의 변증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화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굉장히 난해한 저작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대한 이러한 저작을 논리를 단순화하여서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계몽의 변증법 세 가지 핵심 논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계몽의 자기 파괴가 그 첫 번째 논지입니다. 계몽은 본래 미신과 권위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현대에 들어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되었는데 이때 도구적 이성은 무엇을 위해 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에 집착함으로써 인간과 이성을 도구화하며 그 결과 인간 해방 대신 새로운 지배와 억압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계몽은 신화로 되돌아가고 신화는 계몽을 내포한다는 역설을 제시합니다. 계몽이 절대화될 때 그것 자체가 새로운 신화가 됩니다. 일본 문학과 문화 연구에서 이 틀은 전통적 신화, 종교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합리주의가 뒤엉키는 대목을 읽을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화산업 비판입니다.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는 현대 대중문화가 산업적 시스템 속에서 생산, 유통되며 다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준화된 형식을 반복한다고 비판합니다. 이른바 유사개별화는 선택의 환상을 제공하지만 수용자를 수동적 소비자로 만드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은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을 연구할 때 장르 포맷의 규격화, 프랜차이즈화, 타이업과 미디어 믹스가 어떻게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을 재조정하는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분석 질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내러티브 모듈, 기승전결, 성장 곡선, 캐릭터의 전형적인 어떤 스테레오 타입 등이 어떤 사연업적 제약에서 강화되는지. 두 번째, 플랫폼과 유통 경로의 변화가 보는 법과 듣는 법을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포맷 내부에서 작가들은 어떤 균열과 저항의 미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아주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개인 연구와의 접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적 모티프가 과학기술과 결합해 구원, 진보, 파국을 동시에 호출하는 구조, 혹은 근대화의 서사가 해방의 약속과 통제의 기제를 함께 심는 모순을 계몽의 변증법 안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독해의 포인트는 표면의 합리성 이면에서 작동하는 숭배, 의례, 절대화의 흔적, 즉 새로운 신화를 가시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세의 장기 서사는 영생, 문명, 기술에 대한 열망이
해방과 파멸을 동시에 낳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변주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향한 추구는 전쟁, 환경 파괴, 자기 파괴로 되돌아오며 신화적 상징, 즉 불세에 등장하는 불사의 조류 불세와 과학기술, 미래 문명의 결합은 신화와 계몽의 순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문화산업의 맥락에서 보면 장대한 서사에도 불구하고 매체, 연재, 유통의 제약이 장르 관습과 서사 단위를 어떻게 표준화했는지, 동시에 작가가 그 내부에서 어떤 형식적 실험으로 균열을 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연구와의 접점을 바탕으로 계몽의 변증법을 아주 번박하게 정리하면 계몽의 변증법은 먼저 산업 차원의 제약과 텍스트의 형식 상징 체계, 수용의 습속이 서로 얽혀 이성의 자기 파괴와 새로운 신화를 산출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산업, 정책, 유통 데이터와 텍스트 분석을 교차하고 작품 내부의 신화적 모티프와 외부의 산업 구조를 동시에 읽는 이중 초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이 개념 틀을 바탕으로 제 논문 주제인 불세 분석의 준비 작업을 공유한 것으로 이후에는 구체적인 장편 단위 사례 분석과 불세 서사의 구조화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질적, 양적 분석을 통해 논리를 검증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